대한민국의 운명은 1905년 미국의 한마디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1905년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는 일본 총리와 밀약을 맺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가져가도 좋다는 거래였습니다. 그 미국은 불과 30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황무지에 도착한 2,000명의 이주민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는 제국이 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미 대륙에 최초로 정착한 유럽인은 누구였을까요? 대부분 청교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종교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건너간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정답은 X입니다. 청교도보다 13년이나 먼저 무스입니다. 청교도보다 13년이나 먼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1607년 영국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버지니아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들이 세운 마을이 바로 제임스타운입니다. 당시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금을 캐고 한몫 잡겠다는 영국인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금은 없었고 농사도 몰랐습니다. 첫 겨울이 찾아왔을 때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아사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500명이 넘던 정착민 중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61명. 사망률 88%였습니다. 가뭄에 보급선은 오지 않았고 원주민과의 교역마저 끊겼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냐면 2012년 고고학 발굴에서 14세 영국 소녀의 유골에서 식인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동료의 시신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식민지를 살린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담배였습니다. 존 루프라는 사람이 1611년부터 담배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 담배가 대박을 칩니다. 1624년이 되면 식민지 수출의 80% 이상이 담배였습니다. 세금도 담배로 내고 벌금도 담배로 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비트코인 같은 거였습니다. 담배 자체가 돈이었던 것이죠. 1630년에는 연간 150만 파운드 이상의 담배가 영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미국은 이 이야기를 숨기고 청교도 건국 신화를 앞세웠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 캐러 왔다가 굶어 죽고 담배 농사로 겨우 살아남은 이야기보다 종교 박해를 피해 자유를 찾아 떠난 이야기가 훨씬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건국의 진짜 출발점은 경건한 기도가 아니라 담배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그 청교도들도 알고 보면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대체 어쩌다 바다 건너 신대륙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뜻밖에도 한 왕의 이혼에서 시작됩니다. 1527년 영국 왕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 오브 아라곤과 이혼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이혼을 거부합니다. 헨리 8세의 선택은 대담했습니다. 교황과 결별하고 자기 자신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1534년 수장령, 영국 성공회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성공회는 교황 대신 왕이 수장이 됐을 뿐 가톨릭의 교리와 의식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진짜 종교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에겐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불완전한 개혁에 불만을 품은 청교도들은 영국 안에서 탄압받기 시작했고 결국 자유를 찾아 신대륙행을 결심합니다. 1620년 9월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호에 올라탑니다. 원래 목적지는 버지니아였지만 폭풍이 항로를 바꿨습니다. 이들은 예정이 없던 케이프 코드에 도착해 플리머스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첫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102명 중 절반인 50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살아남은 이들을 구한 건 의외의 존재였습니다. 완파노아그 원주민들이 옥수수 재배법과 생존 기술을 전수해준 것입니다. 덕분에 1621년 가을 청교도 약 52명과 완파노아그 약 90명이 함께 수확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매년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혼 한 번이 결국 미국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헨리 8세의 이혼 비용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미국이 교과서에서 최소화하는 흑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원주민들을
청교도의 후손들은 땅이 부족해지자 전쟁으로 몰아냈습니다. 1636년에서 1637년 사이 벌어진 피쿼트 전쟁에서 400명 이상의 피쿼트족이 학살당했습니다. 그중 175명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손으로 총을 겨눈 것입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이름들, 뉴욕, 펜실베니아, 월스트리트, 이것들의 진짜 기원을 알면 더 놀랍습니다. 뉴욕, 펜실베니아, 월스트리트,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의 진짜 기원을 알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먼저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이 단어를 분해하면 펜과 실베이니아가 됩니다. 실베이니아는 라틴어로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펜은 무엇이냐? 바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성입니다. 펜의 숲. 이것이 펜실베니아의 뜻입니다. 윌리엄 펜은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퀘이커 교도란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는 필요 없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노예제 폐지 운동과 베트남 반전 운동을 이끈 것도 바로 이 퀘이커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펜실베니아라는 이름은 윌리엄 펜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영국 왕 찰스 2세가 펜의 아버지에게 진 빚 16,000파운드를 갚는 대신 이 광대한 땅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펜의 성을 따서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정작 윌리엄 펜 본인은 자기 이름 같아서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뉴욕입니다. 뉴욕은 원래 네덜란드 땅이었습니다. 1626년 네덜란드인들이 레나페 원주민에게서 맨해튼 섬을 구입합니다. 가격은 60길더, 당시 화폐로 약 24달러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택시비도 안 됩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부가 택시 한 번 못 타는 돈에 거래된 것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이 땅에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1653년 북쪽의 영국 식민지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나무 목책을 세웁니다. 울타리를 뜻하는 영어 월. 이 나무 목책이 세워진 길이 바로 월스트릿입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월스트릿의 기원이 나무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의 도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1664년 영국이 뉴 암스테르담을 점령합니다. 당시 영국의 실권자였던 요크 공작, 훗날 국왕 제임스 2세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뉴 암스테르담은 뉴욕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인을 부르는 별명 양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뉴 암스테르담에 살던 네덜란드인들의 흔한 이름 얀의 축소형 양키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네덜란드인의 이름이 미국인 전체를 부르는 말이 된 것입니다. 펜실베니아는 빚 대신 받은 숲이었고, 뉴욕은 24달러짜리 섬이었고, 월스트릿은 나무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이 모든 것이 결국 미국 독립의 씨앗이 됩니다. 영국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오히려 미국을 잃게 되는 역설이 시작됩니다. 영국만 북미에 눈독을 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도 일찍부터 캐나다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608년 퀘벡, 1642년 몬튼트리올. 프랑스는 북쪽에서 착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의 전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은 가족 단위로 이주시켜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정착형이었습니다. 원주민 땅을 빼앗는 방식이었죠. 반면 프랑스는 소수의 교역상과 선교사만 보냈습니다. 원주민과 동맹을 맺고 모피를 교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1750년대 영국 식민지 인구는 약 150만 명이었지만 프랑스 식민지는 고작 7, 8만 명이었습니다. 20대 1 차이였습니다. 그러다 프랑스가 오하이오 밸리로 남하하면서 충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이 전쟁의 시작점에 우리가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당시 나이 겨우 22살. 1754년 포트 네세시티 전투에서 프랑스군과 맞붙었지만 결과는 패배, 그리고 항복이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의 첫 전투는 항복이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본국에서 정예군을 보내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듭니다.
압도적인 인구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갈랐습니다. 1759년 퀘벡 전투 승리, 1760년 몬트리올 함락, 그리고 1763년 파리 조약으로 캐나다 전체가 영국령이 됩니다. 프랑스는 북미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은 캐나다에 살던 프랑스계 아카디아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정착한 곳이 루이지애나입니다. 아카디안이라는 발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케이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케이준 치킨, 케이준 감자튀김, 이 케이준의 기원이 바로 이 추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영국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영국 국가 부채가 7,500만 파운드에서 1억 3,300만 파운드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연간 이자만 440만 파운드 이상이었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영국이 선택한 방법은 식민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설탕법, 인지세법 같은 세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들은 영국 의회에 대표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요.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한마디가 미국 독립혁명의 씨앗이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결국 미국을 잃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22살에 항복했던 워싱턴이 20년 후 독립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담배 동사꾼 2,000명으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첫 겨울에 88%가 죽었고 원주민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헨리 8세의 이혼 하나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타고 네덜란드와의 전쟁으로 뉴욕을 얻고 프랑스와의 7년 전쟁이 낳은 혁명을 통해 건국됩니다. 불과 150년 만에 인구가 2,000명에서 240만 명으로 1200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1905년 일본 총리와 밀약을 맺어 조선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와 가스라의 비밀 회담.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보여드린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미국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단순한 서양 역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진짜 초강대국이 되는지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편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